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28일 매일경제신문이고요. 서울 17개구 아파트가 보합 상승 전환 재건축도 완연한 회복 뭐 이렇게 제목이 잡혀져 있고요. 큰 제목이네요. 이제 서울 뭐냐면은 25개 자치구 중 17개니까 뭐 한 3분의 2 정도 된 것 같아요. 3분의 2 정도가 아파트 값이 보합이고 상승세로 전환되어졌다 이렇게 나온 거네요. 33주 살아가던 아파트 가격 반등, 강남, 서초, 광진, 양천 0.04%, 감정온도 심리 상승 전환 인정, 공급 줄여 집값 상승 촉발한 정부, 집값 오를 때마다 규제만 집착, 시장 역행 정책에 내성 생긴 듯 뭐 이런 소제목이 달렸고요. 그 다음에 그 최근 신고가 경신한 아파트를 보니까 잠실 주공 5단지 82제곱미터가 거래 가격이 직전 신고가가 20억 4천인데 신고가가 20억 6,800.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 163제곱미터인데 직전 신고가가 20억 5천, 21억 7천으로 신고가 찍었고요. 청담 3익이 109제곱미터인데 18억 3천이 직전 신고가인데 21억 4천 5백으로 최고 신고가를 찍었고요. 신반포 11차 아파트는 111제곱미터인데 19억 7천이 직전 신고가이고 22억 2천이 최고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신반포 2차 아파트는 107제곱미터가 21억이 신고가 직전 신고가였는데 22억으로 최고 신고가를 갱신했고요. 양재현 솔로 이젠트가 8억이었는데 8억 직전 신고가인데 9억 2천으로 최고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양재 한솔로 이젠트 8억이었는데 9억 2천 최고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이천 한가람도 15억 1,500이었는데 15억 4천으로 최고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기준이니까요. 실거래가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반등하는 서울과 강남구 3구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지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서울 기준으로도 5월 3주차에 마이너스 0.03에서 4주차, 6월 4주차에 0%까지 올라섰네요. 그 다음에 송파구는 5월 3주차에 마이너스 0.02에서 플러스 0.02까지 6월 4주차에는, 그 다음에 5월 3주차에 강남구가 마이너스 0.01이었는데 플러스 0.03, 서초구도 그렇게 됐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와준 것 같고요. 공릉역 등 역세권 307고 상업지역 늘려 고밀도 개발. 시 역세권 활성화 계획 중에서 광진 성북 동작 1순위, 역 주변 250m 용적률 높여 상업 주거 복합 개발 유도하고요. 광진 2030년까지 상업지가 많이 늘어날 자치구 5곳 해가지고 면적은 5,600제곱미터는 광진구, 성북구는 5,400m, 동작구는 4,900m, 관악구는 4,300m, 금천구는 3,700m 이렇게 늘려지네요. 그 다음에 정부가 공급 위축 아니다라는데 허가 착공 준공은 트리플로 감소했다. 뭐 이런 제목으로 또 한번 큰 뉴스가 있네요. 서울시 인허가 작년보다 38% 줄어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심해지면서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등이 주택건설 지표가 2달 연속 일제히 줄었습니다. 줄었으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이런 정책은 무슨 정책에 해당된가요? 공급을 줄이는 정책이죠. 정부가 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이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공급이 줄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줄었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여러분 안 그럴까요? 공급이 줄었는데. 자, 일제히 줄어든 주택건설 지표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2018년 5월에는 3,800 정도 되는데요. 3,800여 건. 2019년 5월에는 2,900여 건으로 확 줄었네요. 그 다음에 착공은 2018년 5월에는 5,300여 건,
5만 3천여 건, 5만 3천여 건이네요. 근데 착공은 한 4만 2천여 건으로 줄었고요. 준공은 좀 뭐 비슷하네요. 그 전에 그 준공을 하는 것은 한 2년 걸리니까요. 준공은 2018년 5월에는 4만 한 7천여 건, 2019년 5월은 4만 4천여 건 이렇게 뭐 이렇게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상기 신도시 대토 리츠로 뭐 보상한다고 뭐 이렇게 뉴스 좀 나와졌고요. 국토종합계획에 북한 개발을 명문화하겠답니다. 그래서 봐보면 북한 통일 시대를 기념해서 남북 종단철도 남북 공동 특구 계획이 대거 포함되어 있고요. 북한 영토를 겨냥한 개발 계획이 담긴 듯 이례적인데, 뭐 김치국물부터 마신다는 뭐 그거 있죠? 예를 들어서 남북한 공동 뭐 해서 기차 뭐 사업하고 착공식 뭐 여기 착공식만 하고 착공을 못하는 뭐 좀 이런 것은 좀 눈 가리고 앙호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매일경제 그 사설에 나온 겁니다. 사설을 왜 읽어주냐면 사설 제목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한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민간 학대, 공급 위축, 불려, 대려 집값 올릴 거. 제가 이거 언급한 거죠. 그 뉴스를 그냥 한 것이니까 이건 한번 사설이니까 한번 다 읽어볼게요.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고요. 분양가가 치솟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확대할 수 있다고 뜻을 내비쳤고요. 김 장관은 26일 분양가 한 번 넘게 책정되면 주변 지역 집값까지 끌어올려 무주택 실소유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강력한 가격 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분양가에 슬금슬금 오르자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을 통해 고분양가를 규제해왔고요. 하지만 사업상이 떨어질 우려한 사업자들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되 후분양으로 속속 들이대면서 결국 민간 택지 분양 상한제를 검토하게 된 거죠. 민간 후분양제로 해버리니까 후분양제에서 우리 가격 받을 만큼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후분양제도 규제할 수 있는 뭐 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1977년 도입된 상한가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이 과열되면서 시장되면 냉각되면 폐지를 반복했어요. 과열되면 시행하고 냉각되면 폐지하기를. 참여정부 때 2007년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됐고 이후 주택 경기가 침체에 빠지자 2014년 적용 요건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가 분양가가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분양가를 묶어 집값급 등 불안을 잠재울 수는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공급 위축 등을 근데 지금 여기 그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런 거 있죠. 지금 집값을 잡겠다고 이렇게 엄청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본인들이 그 공급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딜레마일 수도 있고 그랬죠. 이렇게 근데 공급을 하면 또 가격이 안 오르냐? 제가 볼 때는 공급을 해도 가격이 오릅니다. 이게 공급을 하면 왜 오르냐면 봐보세요. 공급을 하면 이게 공급을 해도 오르고 공급을 안 해도 오릅니다. 이게 정말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근데 공급을 왕창 해버리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근데 또 왕창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건설회사 부도나죠? 또 금융권이 부실화돼요. 그러면 또 대한민국 경제가 작살이 나요.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참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봐보십시오. 장기간으로 보면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르고 적정하게 공급을 하게 되면 땅값 오르죠, 인건비 오르죠, 노무자, 기술자들, 토목, 목수들, 그 기술 오르죠, 중장비 가격 오르죠, 레미콘 가격, 철근 가격, 뭐 유리 가격, 벽지 가격, 안에 있는 내장재, 거기 안에 있는 뭐 삼성전자 월패드를 집어넣고, 삼성전자 뭐 오븐을 집어넣고, 삼성전자 가스레인지를 집어넣고 많이 넣죠. 뭐 LG 트롬, 히센 에어컨을 설치하고 다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떨어질 리는 전혀 없거든요. 가격이 계속 올라. 그럼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기 문재인 정부는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아파트 공급하는 저 자식은 나쁜 놈들이야. 왜냐? 맨날 분양가를 올려서 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규제를 해서 못하게 하겠다 이거죠. 그게 좀 깔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공급이 안 돼 버리니까 가격이 이제 한 1, 2년은 잡힐 수 있어도 5년 후에는 가격이 더 폭등할 수 있겠죠. 근데 참 이게 경제라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확실하게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가격은 그냥 무조건 오른다예요. 왜 무조건 오른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그 말했죠. 이게 공급을 줄이니까 해서 오르죠. 공급을 늘리면 늘리는데 그 물가가 해서 오르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뭐래요? 통화가 발행이 되면, 근데 2년, 3년, 4년 되면 통화가 얼마나 발행됩니까? 그 통화 승수가에서 겹치고 또 그 은행에서 그 통화 승수에 겹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은행들이 계속 이렇게 또 돈놀이를 하는 거잖아요. 돈놀이 해서 또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른다. 저는 이래저래 오른다. 이게 정부가 있잖아요. 정부가 그 부동산 가격을 반 가격으로 잡겠다라든지 아니면 3분의 2 가격으로 떨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부터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정부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는 이 가짜 화폐, 종이택자에다 쓰는 이 가짜 화폐 때문에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현명한 정부라고 하면 그 소프트 랜딩하게 아주 부드럽게 가격이 조금씩 오르게끔 조정해 주는 게 현명한 정부지, 아예 가격을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것은 경제 자체를 작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하나는 잡을 수 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경제가 다 풍지박산이 돼버릴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또 정부가 원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풍지박산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펌프질 합니다. 가장 살릴만한 게 만만한 게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에서 건설 경기에 가장 많은 수요들이 창출되어지죠. 그 건설업 자체가 산업 전후방 효과가 있는 겁니다. 산업 전후방 효과. 왜냐하면은 건설업에 아파트를 끌어모으면 일단 토지 시장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각종 그 노무자들, 그 다음에 취업시키죠. 그 다음에 그 자재상들, 공장이 다 돌아가게 만들어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집이면 공중개사도 또 중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삿짐 센터 중개되죠. 그 다음에 뭐 법무사도 움직이죠. 이게 그 아파트 한 1000세대가 되면은 거기에 있어서 파생되죠. 근데 그 아파트 1000세대가 만약에 10,000세대가 공급된다고 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물량이 됩니다. 제조회사들 다 돌아갑니다. 벽지회사, 창호회사, 예를 들어서 뭐 장판회사, 뭐 안 돌아가는 게 어디 있어요? 전기회사 돌아가야죠. 그 다음에 뭐 제조회사들 요즘 집에다가 다 뭐예요? 다 전자제품 꽂아 넣잖아요. 안 꽂아 넣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또 그 꽂아 안 넣더라도 새 아파트 이사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기존 가구들도 다 버리고 새로 하나씩 다 장만합니다. 헌집에다 있잖아요. 헌집에서 자기가 살았던 그 전자레인지라든지 뭐 밥통이 거기 헌집에서는 어울려요. 때국물 묻은 게. 근데 새 집에 와서 딱 놔두면 이게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림이. 그래서 또 빚내서라든지 어찌게 해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돈을 다른 것을 치우든지 해서 전자밥솥도 하나 새 걸로 그럴듯하게 새 집에 맞게 새 집에 맞게 침대도 하나 사고 새 집에 맞게 허접한 소파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새로 사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엄청 돌아갑니다. 근데 그런 것도 좀 관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정부 때 민간 분양제 상한가 실시 후 강남권 재건축 수년간 올스톱 됐던데요. 2007년 30만 가구 넘었던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도 2010년 17만 가구로 급감해 버렸고요. 2007년 9월부터 상한제가 적용되던 건설사들이 그 이전의 물량을 대거 밀어내면서 미분양이 16만 가구가 달해 시장 결혼도 일어났어요. 또한 청약에 당첨된 이들만 높은 시세 차이를 거두는 로또 아파트가 등장하고 주택 품질이 전적으로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했고요. 정부도 과거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 발생된 문제점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급을 틀어막아 집값이 대려 상승하는 악순환의 되풀이성하고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사설이 써져 있네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경제신문에 무순위 줍줍 청약기회가 무주택자만 준다고. 지금 그 무순위로 된 사람이 줍줍 했는데 누가예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가 주워 갔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무주택자한테 준다고 그러니까 또 무주택자이긴 한데 세대 독립을 한 부잣집 아들 딸들만 또 주워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그냥 그림이 보여집니다. 지방에서는 좀 주워갈 수 있겠죠. 뭐 3억짜리. 근데 강주도 5억짜리면 5억짜리인데 이거 줍줍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만약에
제일 풍경채 제가 추천해 드렸었죠. 광주광역시 전남대 앞에, 전남대 후문이죠. 전남대 후문 북구청 앞에 있는 그 제일 풍경채를 중흥동 제3개발구역 그 괜찮은 것 같은데, 미분양 나면, 근데 원래 또 계약을 안 하더라고. 계약을 안 한 게 아무리 좋은 거 당첨돼도 또 봐보면 자기 성향이 안 맞으면 계약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20층에 당첨되면 나 어지럽다고 계약 안 하고, 3층에 당첨되면, 젊은 사람이 당첨되면 저 층에 재수 없어서 계약 안 하게 되고 항상 그래요. 그래서 계약 안 한 분이 물량이 꽤 나옵니다. 근데 그걸 또 누가 줍줍할지, 또 중개사들이 많이 줍줍할지 자유직업이라 뭐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상비 신도시 개발 이익으로 1, 2기 기반시설 확충하겠다. 뭐 이런 제목도 좀 나왔네요. 상기 뭐 변창업 LH 시장 간다는데, 이 말 들으면 또 상기 신도시 또 반발하고 난리 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드네요. 일단 공릉면 역세권 고밀도 콤팩트 도시로 개발. 아까 뭐 매일경제신문에서 언급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명 가천으로 아파트값 상승세 확산, 뭐 이런 것도 소제목으로 달렸고요. 그다음에 검단 쇼크 인천 미분양이 한 달새 65% 급증. 뭐 여기 한번 미분양 주택, 이게 극과 극이죠. 이게 규제의 정체가 강화되면 극과 극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달 62,741가구, 인천 미분양 주택이 한 달째 65% 넘게 급감 급증했어요. 금단 신도시 미분양 운영이 대거 늘어나는 거 봅니다. 아마 이게 뭐 상기 신도시 때문에 악성 미분양이 뭐 이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혁신도 저희 뭐 그 전국적인 부동산 소식을 마감하고요. 저는 혁신도시에서 토지, 아파트, 상가, 점포주택 증점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010-727-40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구독 신청해 주시면 부동산 신문을 읽어드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뭐 평해 드립니다. 제가 뭐 별로 평할 가치가 없을 때는 그냥 쭉 읽어주고만 끝낼 겁니다. 그리고 또 구독 신청해 주시면 부동산 물건도 바로바로 개인들한테 안내가 되어지니 구독 신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